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네, 계속해서 오늘의 조간신문 주요 뉴스를 정리해 봅니다. 김영민 PD.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뉴스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어제 대대적인 청와대 개편이 있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오늘 조선일보 3면이 상당히 두드러집니다. 왜 이 사람이 됐나가 아니라 왜 이 사람이 잘렸나. 그 사연 중에 그래도 가장 좀 눈길을 끄는 부분이 곽상도 전 민정수석이 왜 말하자면 잘렸나. 난 답 안다. 네. 자, 조선일보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네. 국정원 댓글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최동욱 검찰총장과 마찰을 빚었다. 네. 이건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네. 최동욱 총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정치 개입 혐의 외에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하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곽상도 수석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선거법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이런 입장에 섰다는 겁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이 최동욱 대 이 곽상도 황교안 이 양측의 신경전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네. 검찰에서는 민정수석의 말이 검찰에 잘 안 먹힌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반면 청와대를 중심으로는 검찰총장이 특정 정치 성향을 띠고 있다 이런 불만이 표출됐다고 하는데 내용이 좀 복잡하죠. 네. 제가 봤을 때 이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국정원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이어지도록 방치를 했는가. 막아야지. 왜 못 막았어. 이러면서 곽상도 민정수석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쉽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선일보는 굉장히 어렵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아이 최동욱 검찰을 그렇게 왜 제대로 딴더를 못 해가지고 네. 그렇게 말이야. 원세훈이하고 이 상황을 이 지경까지 만들었느냐 이거죠 뭐 한마디로. 그렇죠. 원세훈이와 김용판이 검찰 기소 내용 보면은 박근혜는 부정 당선된 거예요. 네. 자, 그런 열받지. 네. 내가 그러면 정통성이 없단 말이냐? 곽상도 넌 나가. 네. 오케이. 자, 중앙일보도요. 왜 허태열이 아웃됐나 하는 부분을 3면에서 짚었습니다. 일단은 뭐 공식적인 기자들에게 이야기한 입장은 이렇습니다.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 4명이나 교체된 마당에 물러나는 것이 도리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또 며칠 전부터 교체를 예감한 듯 심신이 지쳤다. 이제 그만 쉬고 싶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 뭐 몸무게가 7kg 정도 빠지고 잠도 설치는 등 컨디션이 상당히 좋지 않았고 즐겨하는 폭탄주도 최근에는 거의 입에 대지 않을 정도였다고 하는데 폭탄주 입에 안 드시면 건강이 좋아지겠네. 네. 예.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자, 일단 허태열 실장 역시 국정원 사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중앙일보 기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허태열 실장은 최근 국가정보원 사태를 놓고서도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 물론 여기에 다소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다소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 내무관료 출신인 허태열 실장은 청와대 내에서 온건론자로 분류된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사태에 대해서 야당의 단호한 모습을 보인 경우가 많았던 반면 허태열 실장은 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변인의 귀태 발언 파문이나 국정원 국정조사 등 여야 갈등 상황에 대해서 여권이 양보해야 한다는 등의 온건론을 편 적이 많았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허태열 실장 사이에 온도차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중앙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서 왜 당신 제대로 막지 못했느냐 이런 책임을 허태열 실장에게 물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온갖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이게 왕조 시대적인 인사예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으니까 그 아래 것들을 갖다가 매우 쳐서
시선을 돌리는 전형적인 수법인데 예. 아니 국정원 사태의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이 져야지. 글쎄 그 뭐 호텔이가 뭐 후보였어요. 곽상도 후보였어요. 예. 후보인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왜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아니 뭐 무슨 어마어마한 그런 도덕성과 관련한 시비 때는 뭐 아무 말도 아무 없다가 소리도 안 하더니 자기 권력이 뭔가 누수 현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가차없이 목을 날리는 이게 제대로 이겨야지. 이거 어느 시대 그 리더십입니까 이게? 박정희 리더십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오늘 그 헤드라인을 보면 말이죠. 네. 대체 어떤 신문이 신뢰성이 있는 건지 네. 예, 이 신뢰 없는 신문 또 하나 있네. 감별이 됩니다. 오늘 국민일보 이거 제목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 국민일보 2면 제목입니다. 네. 서영석 정치부장이 있었을 때도 과연 이런 제목이 나올 수 있었을지. 절대 못 나가지. 예. 예. 국민일보 저기 2면 톱입니다. 예. 돌아온 미스터 법질서. 이 김기춘 실장을 말하는 겁니다. 돌아온 미스터 법질서. 정말 법질서가 벌떡 일어나겠다. 이 정말 묻어졌어. 실소를 금치 못합니다. 아니 김기춘 씨가 누굽니까? 초원 복집 사건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 때 선거 개입을 한 거 아닙니까? 기관장들 모아놓고 우리가 남이가 YS도 와야 한다는 식의. 이게 부산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사람들이 잘 주목을 안 했는데요. 예. 이게 말하자면 국정원 댓글 사건의 1992년도 판입니다. 그렇죠. 이게 관권 개입 아닙니까? 김기춘이가 딱 그래요. 검사장 부산 그다음에 국정원 뭐 지부장 경찰도 왔었어요. 경찰 그 부산 이제 지금으로 치면 부산 경찰청장 예. 이런 애들 불러놓고 예. 야 우리가 남이냐 우리 이번에 김영삼이 대통령 못 시키면 영도다리에서 풍덩 빠져 돼줘야 돼 이런 얘기를 실제 그런 말을 했어요. 예. 자 이게 무슨 미스터 미스터 법질서 법질서. 아니 어떻게 이런 제목을 뽑을 수 있는지 나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야. 김경호 국민일보 편집국장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그 사람 저 한국기자협회장을 한 사람인데 예. 이 정신 나간 제목을 뽑고 있어요 지금 이거. 이 도대체 돌아온 미스터 법질서? 아니 이게 진짜 자기가 이렇게 아니 이게 무슨 본문 중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은 기자를 불러다 놓고 막 야단을 치고 야 이런 기사가 야, 어떻게 나가면은 김기춘이가 법질서냐 짜샤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아주 야단을 쳐야 되는데 이 제목은 사실 편집국장이 뽑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이면 제목이면은 뭐 네. 편집부장이 뽑아가지고 저기 편집부장이 뽑아서 네. 편집국장이 감수하는 이런 행태를 취하죠. 네. 그렇다면 당연히 이 편집국장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돌아온 미스터 법질서. 아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고요. 또 뭐 초원 복집 사건만이 아닙니다. 이 유신 헌법 만들 당시에 국회 해산권 또 긴급조치권 이 초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김기춘 씨가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아니 긴급조치가 뭡니까? 이 헌법 파괴행위 아니에요.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긴급조치로 피해 처벌받은 사람들 다 복권되고 또 명예 회복되고 국가가 배상하고 이러고 있는데 미스터 법질서? 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이름을 이런 별명을 갖다 붙일 수 있습니까 이게? 잘못한 것 같다. 헷갈려가지고 오버된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법 파괴자. 미스터 불법질서라고 해야지. 미스터 법질서가 뭐야? 김경호 편집국장 정말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신문에 품이라는 게 있는데 말이죠. 도대체 이게 정신 차려. 자 그리고 예. 오늘 나머지 신문들 일면 톱만 보면은 예. 도대체 이 신문들이 이번 인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가나다 순에 의해서 먼저 국민일보를 보면은 예. 청와대 참모진 대폭 교체, 무능 인사, 난맥 인사, 문책, 초단기 대수술. 자,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성과 없이 신뢰 없다. 청와대 참모 절반 물갈이. 자, 서울신문 예. 문책 쇄신 청와대 절반 교체 승부수. 좀 중간쯤 가네 그래도. 예, 세계일보 예. 박 대통령 참모진 문책 개편 새 비서실장 김기춘 162일 만에 2기 체제로. 일단 뭐 세계일보 이것도 뭐 제목은 C 플러스 무난합니다. 네. 예, 조선일보 청와대 참모 내각에 던진 옐로우 카드. 박 대통령 5개월 만에 비서진 절반 문책성 경질. 이제 옐로우 카드를 든 사람이 박 대통령인데 박 대통령은 곧 심판이다. 뭐 이런 아니 뉘앙스를. 책임져야 될 사람이 박근혜인데 예. 무슨 하여튼 아니 유치이탈한 심판이 아니지 감독이지. 감독이 선수 잘못 써가지고 몇 골 먹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옐로우 카드는 뭔 옐로우 카드야. 1군, 2군 있는데 2군 감독을 경질을 하면서 1군 니들 잘해 성격 나쁜 거는 자식들아 다 니들 잘못이야 난
자르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는데 뭐 그런 거죠. 중앙일보 보면요. 네. 쇄신 경고. 박근혜 2기 친정 체제. 이거 정말 참 쇄신이란 말은 하여튼 뭐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뭐 한국일보는 뭐 건너가겠습니다. 지금 저 통과. 장제구의 그 잔재들이 지금 저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 굳이 뭐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경향신문하고 한겨레는 다릅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네.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초원복집입니다. 아. 초원복집. 경향신문 초원복집 김기춘 비서실장 임명. 네. 유신헌법 제정에 관여. 네. 한겨레 초원복집 김기춘을 비서실장에 거꾸로 가는 박 대통령. 이 상식이 있다면 어떤 제목을 뽑아야 하는 건지. 한결 이렇게 조금 낫네. 네. 거꾸로 가는 박근혜. 이게 사실은 이 야마거든요. 이 제목만 보면은 도대체 이 신문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보는지,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충성 기조인지, 언론이 당연히 해야 할 비판과 견제의 기조인지를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목만 보니까 국민일보가 가장 충성파구만. 네. 왜 요즘에 그랬어? 이 저 실질적인 물줄 알 수 있는 조용기 목사 이가 지금 재판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 때문에 지금 하여간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예. 근데 그 너무 빡빡 기면은 안 쳐다보는데. 예. 이 도대체 이 신문을 말이죠. 이딴 식으로 만들고 있으니 이게 여기 종사하는 분들도 꽤 개념 있는 기자들 많은데 말이죠. 괴롭겠습니다. 어처구니가 없겠다, 안타깝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남재준 국정원장이 어제 국회에 나와서 네. 국정조사에 임했는데 네. 뭐 이 보수 언론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관련 김정일 발언에 동조를 했다. NLL 포기 발언을 한 것 같다. 네. 뭐 이렇게 이제 그 점을 핵심적으로 무슨 뒷북치고 있어? 아니라고 다 증명이 됐는데. 아니라는 게 다 증명이 됐는데 애들 하여튼 자기들은 보면 그렇게 본다는 거죠. 고집은 아주 그냥 대단해. 남재준이가 그렇게 인정하면 다 진실이 되고 뭐 남재준이 정의가 지금 됩니까? 뭐가지 짤 위기에 놓여 있는데 참 그 돌아가는 사정 모르네. 네. 남자주의도 언제 날아갈지 몰라. 글쎄 말입니다. 자, 자, 이 남재준 국정원장이 했던 말 중에 경향신문하고 한겨레가 주목한 게 있습니다. 네. 2009년에 대북 심리 전단, 이 조직이죠. 네, 이게 바로 댓글 공작팀 아닙니까? 예. 이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것에 있어서 MB가 동의했다. MB의 재가를 받았다. MB가 최소한 알고 있었다. 이런 겁니다. 이건 제가 정도가 아니라. 재가 정도겠습니까? 인지 정도겠습니까? 아니 이제 국정원의 조직을 확대하고 개편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에게 보고는 합니다. 그러나 한 줄로 넘어가는 거하고 상의하는 거하고는 이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원세훈이가 각하 바로 박근혜를 대통령에 당선시키고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죽였다는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뭔데? 바로 국정원을 선거 댓글 부대로 양성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해? 예. 대북 심리전단으로 확대하면 됩니다. 대충 1위 됐을 거예요. 예. 제가 다 알죠. 자, 이 재밌는 내용이 또 경향신문에 실렸습니다. 뭡니까? 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말이죠. 네. 국정원 직원이 네. 가녀린 여성으로 묘사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 이에 대해서 남재준 원장이 반박을 했습니다. 네. 체력, 공수, 해양, 지리산 종주 훈련을 받는다. 네. 무술 훈련은 과외 과목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국정원 여직원하고 만약에 이 1대1로 맞짱을 뜨면 완전 박살나겠네. 박살이 나는 거죠. 완전히 팔 꺾이고 목 잡히고 뭐 하여튼 근데 잘못했어요. 뭐 이럴 겁니다 아마. 김영민 PD 목을 좀 하려면 상당히 힘이 많이 드는데. 무술 훈련을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 하죠. 내가 한번 뒤에 잡아보니까. 들지는 이게 못해도 제압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다 동원될 겁니다. 가녀린 여성 아니다. 남재준이 인정한 겁니다. 지리산 종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다. 무술훈련 맞고요. 이 해병대 공수훈련까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가녀린 여성의 인권을 갖다 걱정하는 분들이 가녀린 계시는데. 여성으로 만들고 싶은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예. 자, 이명박 PD 의혹을 짚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기사들이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야, 경향신문 12면부터 보겠습니다. 원전 비리 수사가 납품 관련 비리를 넘어서 브로커와 정치권의 이권
개입 수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 원전입니다. 이 4대강이 아니에요. 이 분야가 하도 많으니까 MB 비리 의혹 분야가 하도 많으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일단 원전을 보시면 됩니다. 자, 영포라인 브로커로 알려진 오희택 씨와 이윤영 전 서울시 의원이 MB 정부의 왕차관으로 불리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지목하면서 업체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80억을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이 이 브로커로 알려진 영포라인 브로커로 알려진 오희택 씨와 박영준 전 차관의 측근인 이윤영 전 시의원이 2009년 1월 한국 정수공업 이모 회장에게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하는 원전의 수처리 설비를 공급하려면 박영준 당시 국무차장에게 인사를 해야 하고 청탁을 해야 한다라면서 로비 자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박영준 씨는 이름을 도용당한 것일까요? 아니면은 한패거리일까요? 에이, 이름을 도용당했을 리가 있어요. 아니 그 천하에 죽으려고.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위세를 갖고 있던 박영준 국무차장의 이름을 도용했다. 이게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도 이윤영이 이 친구가 박영준이 또 측근으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게다가 측근 아닙니까? 측근이 아니 다른 거 해가지고 떼먹어도 되는데 예. 그 사기치려고 하겠어요. 죽으려고. 게다가 임기초 아닙니까? 예, 그렇죠. 2009년이니까. 예. 자, 그렇다면은 결국 박영준 씨가 개입돼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짚어볼 부분입니다. 네. 자, 박영준 지금 깜빵 있지 않습니까? 깜빵에 있죠. 예. 예.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봉주하고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저기 구치소에서 박영준이 아닌가? 신재민을 만났다고. 그래. 하여튼 하도 들어간 인간들이 많으니까. 불쌍한 재민이 안 나왔나? 나왔을 것 같은데. 예, 신재민 전 차관하고 또 우리 서영석 전 기자하고 또 막역한 사이입니다. 막역하지는 않지만 뭐 아는 사이죠. 아니, 총리실 같이 출입했던 사람들 예. 중에 넷이 있었는데 예. 이동관, 김두, 신재민, 또 있습니다. 서영석, 예. 최구식도 있어요. 최구식도. 예. 문제적 인물들 많이 압니다. 그래도 하여튼 권력의 영달을 누려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가장 속 편하게 사는 사람은 서영석이네요. 보니까 현재로서는. 근데 저도 권력하고 전나이 가깝다는 오해를 많이 받아가지고. 오해를 많이 받았죠. 실속도 없이. 예. 실속 없더라고. 예. 자, 이번에는 4대강입니다. 네. 중앙일보 일면 기사인데 검찰이 4대강 공사 과정에서 조성된 비자금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도대체 뭐야 또 이건? 지금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입찰 담합 의혹이 많았는데 이젠 비자금으로까지 수사가 깊숙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는 4대강 설계 용역 수주 과정에서 회사 돈을 빼돌려서 수백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국내 토목 설계 감리 분야 1위 업계인 도화 엔지니어링 김영윤 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최근에 그 4대강 공사 수주에 직접 참여했던 도화 엔지니어링 측 임직원들을 줄 소환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고 하는데요. 자, 이 중요한 것은요. 이게 토목 설계 감리 분야입니다. 네. 여기서도 비자금이 나왔다. 비자금을 왜 만들겠습니까? 또 이렇게 뒷받침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이러시는 분. 이명박 목사님? 이러시는 분께 뭔가 좀 감사의 뜻을 표시하는 차원에서 비자금을 만들려 하는 것이 아니냐. 새끼 목사들한테 일단 주는 형식을 취했겠죠. 이런 의혹을 네.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토목 설계 감리 분야입니다. 아예 빙산의 일각이죠. 빙산의 일각이죠. 진정한 그 알짜는 바로 건설회사죠. 토목공사. 예. 땅을 강바닥을 3미터를 파느냐, 예. 6미터를 파느냐, 예. 6미터를 판다 해놓고 5미터만 파느냐. 예. 이게 몇 조가 왔다 갔다 한대요. 자, 건설사 네. 비자금 그 여부를 뒤져야 할 것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자, 전두환 씨 이야기도 오늘 조선일보 일면에 있는데 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 이어서 이번엔 세 번째 아들입니다. 전재만 씨의 장인 대만이. 이희상 회장의 미국 와이너리사 설립 자금을
검찰이 추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와이너리면 그 와인 뭐 어쩌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동아원이 소유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나파밸리 와이너리의 그 설립 운영 자금 이걸 지금 검찰이 의심하고 있다는 건데, 자 와인 양조장인 다나 에스테이트의 현재 가치가 1,000억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해외에 뭐 기업을 만든다는 그런 명목으로 이 비자금을 빼돌린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검찰이 이희상 회장의 출국 금지를 지금 조치했습니다. 자, 참. 경향신문 일면으로 가겠습니다. 한겨레도 주목하고 있는 기사고 일면에 실었는데 네. 종편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네. 2010년 12월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정부의 승인 신청서를 낼 당시 종합 편성 채널에 투자하기로 했던 법인 주주들이 상당수 바뀌고 네. 이 채널 A에는 출처가 불분명한 신규 출자 법인들이 다수 섞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네. 자, TV조선과 JTBC, 채널 A 같은 종편 3사에 실제 출자한 법인 주주 명단을 분석해 봤더니 사업자 선정 후 자본금을 채우는 과정에서 상당수 주주들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네.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허가 받는 과정에서 이런 기업들이 우리한테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네. 라고 이제 말하자면 사업계획서에 적은 그 기업들 실제로 투자했는지 안 했는지 뒤져봤더니 네. 한 120개 회사가 출자하기로 한 거 계약을 철회했다는 겁니다. 그게 가라로 썼다. 가라로 썼다는 거지. 나중에 나 우리 돈 못 내 이 사람아 했더니 다른 사람을 밀어 넣었다 뭐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주 유수한 그 회사들 이름들 다 갖다 적은 거죠. 네. 그런데 실제로 허가를 받았단 말이죠. 네. 투자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투자 네. 받았다는 것까지 다 보고를 해야 되니까 말이죠. 네. 근데 투자한 게 없어 보니까. 그래서 이 회사 저 회사 다 끌어다 놓고 심지어 채널A는 대체 어느 회사인지 모르는 이런 그 혹시 그 전단 비자금도 들어간 거 아니에요? 글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알 수 없는 거죠. 네. 예. 자, 채널A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이 자산 총액의 2배가 넘는 금액을 출자하거나 자본 잠식 상태인 기업도 수십억을 출자하는 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거 다 조사해야 되겠네. 그렇죠. 예. 아니 그거는 채널A에 투자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 아니 자본 잠식된 회사에서 오너가 무슨 돈이 있다고? 무슨 돈이 있어? 다 빼돌린 돈일 거 아니에요. 예. 세금은 안 내고 예. 조사해야 됩니다. 예, 이거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아니, 그렇다면 이런 허술한 사업 계획서, 앞뒤가 다른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이 허가해주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아이, 그것도 이명박의 정권 재창출 전략 중에 하나죠. 예, 종편을 전부 우리 편으로 전부 다 허가를 무조건 내줘 네, 하니까 이제 형식에 맞추다 보니까 뭐 회사가 모자라고 돈이 모자라니까 야, 아무나 집어넣어 빨리 해줄 테니까 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안 봐도 비대오구만. 자, 그렇습니다. 이거 좀 굉장히 이게 뭔가 흑막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경향신문 8면과 네. 서울신문 8면 여기는 외모지상주의 사회, 외모지상주의. 예, 성형외과가 더러운 세상. 너무나 잘 나가는 네. 이 세태를 분석했습니다. 네. 인구 만 명당 6.5건을 기록하고 있는 인구 만 명당 6.5건. 예, 야. 성형시술 수술이 그렇다는 겁니다. 세계 1위죠. 이 정도면은 세계 1위구나. 강남과 서초에만 이런 성형시술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418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서울신문 8면을 보면은 네. 대부업체와 손잡고 후불제 성형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브로커는 뭘 받느냐? 수술비의 45%까지 챙긴다고 합니다. 대외사업부 등 전담 부서까지 1년 6개월 동안 환자 260명, 수수료만 7억 7천만 원 지급됐다고 하는데 수술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라는 그 문제를 짚을 수 있고요. 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부실 수술도 가능한 거 아니겠는가? 아니 대부업체와 손을 잡았다는 얘기는 예, 얼굴 성형해 줄 테니까 예, 이게 뭐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네. 최고 49%까지인가 그 저기 이자 받는 예, 그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네, 성형 수술하고 돈 네. 갚는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야 진짜 나라 망쳐들었네 진짜. 예.
성형외과 의원의 강남 집중도를 보니까 말이죠. 73.8%라고 합니다. 2007년만 해도 64.6%였는데 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 정말 강남 좀 노났습니다. 논한 게 아니라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 건지. 네. 오죽했으면 외국 신문에서도 미스 코리아 얼굴은 다 똑같이 생겼다라고까지 그렇게 비웃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수술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우리 사회가 같은 값이면은 머리 심은 사람을 더 쳐주지 이 없는 분, 조촐한 분들 이런 분들 굉장히 박대합니다. 못생긴 여성 사람 취급 안 해요. 아니 이게 솔직히 현실 아닙니까 이게? 그게 제가 옳다는 게 아니라 최근에 저 아는 분이 재혼을 했다가 이혼을 당했는데 네. 한 1년 반 동안 네. 대머리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이혼당했답니다. 아니, 그게 이혼 사유가 됩니까? 아니 뭐 이제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예. 근데 하여튼 1년 반 동안 머리가 없다는 거를 숨기고 가발을 쓰고 생활을 하다가 예. 들통이 나가지고 뭐 이혼을 당했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들었는데 안타깝습니다. 이게 외모 지상주의의 참 이게 결국은 한 파편 아니겠습니까? 생긴 대로 살다가는 정말 큰일 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대법체 동원해서라도 얼굴 뜯어고치지 나도 않으면 좀 고칠까? 살 수가 없는 그런 세상. 예. 참 안타까운 세태를 다룬 기사가 오늘 경향과 서울에 실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김영민 PD와 함께 조간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김기춘 씨. 법무장관 신분으로 1992년 초원 복집에서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을 하면서 김영삼 여당 후보 당선을 도왔지요. 1992년 당시에는 뭐라고 변명했을까요? 공식적 모임이 결코 아니었으며 일부 보도와 같은 이른바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김기춘 씨가 2005년 한 인터뷰에서 했던 말입니다. 나는 그것을 잘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거는 내가 늘 반성하고 내 생애에서 가장 부끄러운 추억 중에 하나입니다. 지우고 싶은 그 중에 하나예요. 난 깨끗한 비단 옷을 입고 달밤에 길을 가는 그런 아낙네였는데 그냥 구정물을 한 바같이 옷에 덮어 쓴 것 같은 기분을 느껴요. 당시 인터뷰 중에 재미있는 말이 많았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장으로 임명됐던 김기춘 씨였는데요. 임명한 사람은 당시 당대표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코드 인사 아니냐는 말이 있었어요. 왜냐? 긴급조치권, 국회 해산권을 담은 유신 헌법 초안 만드는데 관여했기 때문이지요. 뭐라 이야기하는지 들어보실까요? 법무부는 법무과, 검찰과 이런 과가 그 핵심적인 과지. 그런데 있는 검사들이 이제 뭐 너는 이것 좀 자료를 찾아오라, 너는 저것을 좀 검토해 와라 이래 하면 그거 다 해서 이제 상관에게 보고하고 바치는 역할을 안 합니까? 나도 one of them인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인데 글쎄 뭐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기는 좀 부끄럽지만은 좀 뭐 하여튼 상사들이 어떻게 이쁘게 봐서 뭐 좀 뭐 똑똑하다고 봤는지 뭐 이런저런 일들을 심부름을 많이 시켰어요. 뭐 그런 정도입니다. 이번에도 뭐 일부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뭐 코드 인사 아니냐 뭐 이래서 내가 그러면 김기춘이가 무능하고 자격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아무개하고 가까운 코드라서 됐단 말이냐. 난 너무나 모욕적으로 생각합니다. 당시 당대표 박근혜 대통령을 뭐라고 평가했을까요? 아주 부드러운 유연함과 또 때로는 그 원칙에 충실하고자 하는 강인함 이런 걸 고루 갖췄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아마 그 아버지의 상당히 그 강인한 어떤 면모와 또 그 어머님이 상당히 그 국민들로 사랑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유연함과 이런 것을 골고루 결합을 한 분이 아닌가. 그게 저는 그런 점을 인격적으로 높이 평가해요.